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방입니다. 제주 지역의 건설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이 줄고 미분양은 쌓이고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는 곧 지역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의 건설 경기 현황과 원인, 해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그리고 경제담당인 김지우 KCTV 제주방송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건설 경기의 전반적인 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재관 국장께서 착공이나 분양, 매매 지표 등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제주 지역 건설 동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와 관련된 저희 건축 인허가 면적과 그다음에 지역 건설 수주 실적, 그리고 미분양 주택 현황과 주택 매매 거래 건수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면적을 보면은 2023년에 267만 제곱미터에서 2024년 134만 제곱미터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만 7천 제곱미터로서 약 6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 건설 수주 실적 역시 2023년 6,796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4,695억 원으로 약 31%가 감소되었고 2025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17억 원, 2024년 대비 약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2,621호입니다. 이 중에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이 1,608호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역대 최고치인 이제 2,851호를 기록한 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8월 들어서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나 외지인 매입 등은 이제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7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주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도 안 좋고 수주 실적도 안 좋고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현장에선 체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예년 1997년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관 국장님께서 미분양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수주액, 착공 현황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좀 부정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이 수치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쭉 하향 국면에 있던 수치라서 업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수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미분양이 계속 과도하게 이렇게 정체가 좀 되다 보니까 주택 사업자들의 어려움, 요거는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 업계에서는 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공공 건축이나 토목 그리고 민간 건축에 이렇게 업을 좀 수행하는 업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어려움도 상당하다. 특히나 이제
요 공공 부분의 어떤 건축 건수, 발주 건수가 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지방 어떤 재정이 좀 악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부분에서 특히 그 공사는 이렇게 발주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공사들도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나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들 어떤 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60건 이상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제가 조금 상황을 조금 덧붙이면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 폐업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우리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같은 좀 합산된 통계이긴 하지만 작년에 한 90개 업체가 이렇게 좀 폐업을 했고. 90개 업체요? 예, 그렇습니다. 꽤 많네요. 예. 예. 올해 들어서도 한 62개 업체가 좀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좀 업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지금 상태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떤 불랑 차원을 좀 넘어서 좀 구조적으로 좀 위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IMF보다 더 힘들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호 기자도 쭉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네. 건설 경기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지역 경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설업이 이제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주 지역 내 총생산이죠. 저희가 GRDP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건설업이 지금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이제 제주 경제가 관광 서비스 중심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건설 경기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이제 건설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예. 지역 전반에 지금 커다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이제 지역 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예. 고용 불안과 실업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제 고용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일용직 타격이 큽니다. 예. 저희도 한번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도내 일용 근로자는 1998년 이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적은 10,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건설 경기 부진이 이제 부동산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제 건설 관련 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은 부실 위험에도 처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더 이상 만약에 제주에서 일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더 많은 근로자는 이제 제주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적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미분양 사태도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대 최고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 미분양 사태가 제주 전역의 문제인지 도심인지 읍면 지역인지 또 유형별로 보면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이런 좀 분석도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박정원 국장 어떻습니까? 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무사증 이국과 이제 제주 살기 열풍 등에 힘입어가지고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서 부동산 가격이 전례 없는 특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7년 사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금지 그리고 제주로의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도외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프리미엄 아파트 이 과잉 공급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22년부터 제주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서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8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은 2,621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8.4%, 1,792호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31.6%인 829호입니다.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시공업체로 보면은 도외 시공업체가 85.3%, 아, 도외 업체가 80% 넘는군요. 신택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 용도가 1,785로 약 68.1%로 이제 가장 많게 나타나고, 다음에는 이제 연립주택 724호, 그다음 다세대 주택 112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많고 읍면이 많고 또 도외 업체가 또 많다라는 예. 좀 특징을 갖고 있네요. 도에서는 지금의 이 미분양 사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당장에 저희들이 이제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정책은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상당히 해소가 어렵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이유, 사실 팔리지도 않는데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고규진 사무처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까 미분양 주택 수가 2,621호. 예, 2,620호. 예, 21로 요거는 국토부 공식 통계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게 국토부 통계는 사업 승인 대상 30호 이상만 통계에 30호 이상만?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내 업체들이 소규모 도내 업체들이 좀 시행하고 있는 30호 미만 예. 요런 공동주택은 실제로 이 통계에 잡힌 잡히지 수치가 않는다.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제 요 분양 아파트라도 이제 정확한 통계, 이게 예를 들어서 미분양 숫자를 정확히 얘기를 보통 않거든요. 예.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좀 있다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 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 실질 미분양은 이거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예, 예. 그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읍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한 57%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읍면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서쪽 지역의 영어교육도시 중심에 있는 대정이라든가 예. 안덕, 예. 또 이쪽 또 제주시 쪽으로 보면 애월, 물론 동쪽에 조천 지역 이쪽도 조천, 예. 물론 있지만 서쪽 지역의 미분양 서쪽이 좀 많습니다. 이걸로 보면 요 서쪽 지역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보면 예. 이쪽 서쪽 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민을 타겟으로 한 거냐라고 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여기 서쪽 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당초 추진하면서 당초 어떤 수요 타겟은 도민이 아니었다. 도민이 아닐 부분도 상당히 많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후에 우리가 2023년 이후에 우리 도민 인구가 많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입되는 인구도 줄고 그렇습니다. 또 예. 나가는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요 타겟이 좀 잘못됐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요게 미분양이 요게 늘어나면서 요거에 대한 걱정을 한 게 지금 몇 년 됐거든요. 한 2, 3년 여기 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미분양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적으로 업계 쪽에서 걱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가격이 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되다 보니까 요 미분양이 좀 많이 적체가 좀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외에 좀 이유들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좀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지우 기자는 지금의 미분양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미분양 사태가 이제 제주만의 문제인지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같이 좀 비교하면 좋을 듯 또 싶습니다. 네, 이제 아까 고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쪽 지역에서 도내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제주시 에어읍에 준공된 42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예. 최근에 이제 단 한 세대를 제외하고 통째로 공매에 붙여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6차례 유찰되고 이제 낙찰가, 최저 낙찰가가 이제 1,000억 원 이상 떨어지면서 이제 채권자 요청으로 이제 공매 절차는 중단됐는데, 이 사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미분양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읍면 지역과 고분양가인데요. 현재 미분양률이 50%가 넘는 단지의 68%가 지금 읍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72%는 분양가가 7억 원이 넘습니다.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와 수요가 부족한 읍면에 이렇게 높은 집값의 이제 주택을 짓다 보니 이 팔리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미분양을 견디지 못해서 준공 7개월 만에 분양가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 가량 낮춘 아파트도 등장했는데요. 여기 또한 지금 에어읍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사례 역시 미분양의 대표적인 형태인 읍면 지역에 들어선 고분양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주 지역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비중이 40%인 반면 네. 제주도는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 이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즉 실사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지금 주택들인데요. 제주에서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급이 완료됐음에도 실수요가 뒤따라주지 못했다는 의미로, 즉 제주 주택시장이 갖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제주가 좀 더 심각하다.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훨씬 더 이제 많다라는 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건설 경기 불황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런지, 단순히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봐야 할런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인지 규제의 역량인지 어느 측면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고규진 사무처장께서 먼저 좀 업계 입장을 반영한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 아까 그 앞서도 좀 얘기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 제주의 어떤 그 인구 감소, 예. 요게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실수요자가 좀 줄어드는 측면으로 일단, 봤을 예. 때는 그 좀 인구적인 측면이 좀 그 부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요인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제주 지역 그 경제가 침체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뭐 이런 경기 침체의 어떤 장기화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은행 어떤 금리, 예. 그 대출 금리의 어떤 인상, 그리고 아까 저 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높은 그 토지 가격에 따른 그 비싼 분양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구매력 감소로 좀 이어진 측면이 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인구 감소적인 측면, 뭐 경기 침체, 뭐 대출 금리 규제 이런 분야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김지우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제주는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제 집중된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외지인 수요가 줄면서 이제 미분양이 급증했습니다. 또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 공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팔리지 않고 남는 물량이 누적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선뜻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설 비용 상승도 지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비가 오르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 자금이 막혔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마저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보면 이제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 이제 표면적인 원인이지만요. 그 밑에는 금융 비용 상승, 투자 수요 감소, 지역 경제 침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에 약간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광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고규진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김지우 기자님 말처럼 내용은 거의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처럼 코로나19 시기에 해외여행이 금지되다 보니까 제주로의 유입인구 증가, 예.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등하고, 그다음에 도외 지역 민간 건설사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평균 분양가도 좀 증가하게 되었고, 그게 어찌 보면 사업 주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죠. 예. 그리고 고분양가, 뭐 강력한 뭐 대출 규제, 이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 이제 거래량이 감소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관련 인하가 착공, 분양 감소로 이어지는 이제 악순환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내 건설사 중에 일부는 예. 적정한 위치, 그다음에 가격으로 이제 미분양 이런 문제 없이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이제 45.3%나 이제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는 주택 시장 활성화에 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양호하게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제주 아파트, 빌라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뭐 서울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런지, 어떤 좀 제재, 뭐 법적으로 좀 제한을 둘 수는 없는지, 일단은 뭐 내 집 마련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우리 박재관 국장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 아, 세 번째입니까? 예, 예, 예. 예. 우선적으로 이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예. 거기서 매월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 동향 공표 보고서를 합니다. 이제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으로 봤을 때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790만 4천 원. 790만 4천 원. 예. 예. 평당으로 하게 되면 약 2,6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600, 예. 서울이 1,374만 5천 원. 예. 대구가 796만 9천 원. 다음으로 제주가 세 번째로 이제 높은 분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이제 높은 분양가가 형성된 것은 이제 코로나19 시기 이제 인구 유입 증가, 그때부터 이제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을 했고, 이제 중부공원, 오동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도 그렇지만은 브랜드 있는 사업자들이 제주 건설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이제 주택 시장 규모가 적습니다. 또 섬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즉 주택 시장 변동에 이제 취약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민간 택지를 포함을 해서 공동주택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을 하고, 또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는 등의 이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대통령령의 권한을 조례로 이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개정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분양가가 비싸다? 상당히 높다. 예. 라는 다 동감하고 있겠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제주가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자재비라든가 그 물류비, 뭐 기타 이제 그 어떤 그 제주의 어떤 인건비,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국 3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전국 3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까 뭐 저기 평당 뭐 분양가도 좀 물론 말씀을 했지만 그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그 단지형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하고 그 도내의 아까 그 모범적인 그런 업체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를 예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양가가 뭐 거의 뭐 2억대 후반에서 3억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난다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대규모 단지라 그러면 그 어떤 규모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싸야 되는데 낮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층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물론 그 요 대단지 아파트라는 그 메이커는 분명히 있습니다. 메이커의 그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더라도 조금 좀 비싸다. 뭐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그 도내의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평균 소득을 대비했을 때는 진짜 그렇죠. 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그 분양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접근성, 어떤 구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국장님께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 지정이라든가 뭐 해제의 어떤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그 특별법으로. 특별법의 어떤 권한 이양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반드시 좀 돼야 될 그런 그 제도 개선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좀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뭐 쉽지는 않죠. 예, 그래 당장 이제 그 어떤 제도적으로 이 분양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사업 뭐 승인 심사나 아니면 뭐 분양가 심사위원회 어떤 그런 그 기존의 어떤 제도 틀에서 그 어떤 그 사업의 어떤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을 좀 강하게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읍면 지역이라든가 어떤 시내 제주 시내의 어떤 그 이 공동주택의 어떤 공급 어떤 실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요거를 사업 승인 시 어떤 그 수급 조절 어떤 역할을 그 뭐 어떤 도나 시나 이쪽에서 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 제도 틀 안에서 조금 그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예. 이 부분 우리 김지우 기자는 어떻게 보고 네. 있습니까? 제가 녹화를 앞두고 좀 중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 높기도 높지만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의 이제 도민들, 실수요자들이 도저히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모아 가지고는 이거는 살 수 없는 예. 집 구조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으신데 뭐 원인은 분석을 다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토지 가격 상승, 관광지로서의 가치 상승, 그리고 외지 투자 수요 유입되고 그리고 건축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같이 지금 고분양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분양가 책정 구조의 투명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그리고 지금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높은 분양가는 이제 시장 논리와 지역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좀 받아들인 다음에 이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도정에서 건설 경기 부양책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이 자리를 빌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예. 2025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4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도내 건설 산업의 회복과 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컨설팅 그리고 건설 대기업 상생의 날 행사를 통해서 9개 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3개 업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5건의 약 170억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기업 건설사 이제 수주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이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분할 발주 제도 이거를 개선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민간공사 인허가시 하도급 참여 비율을 이제 70% 이상으로 공고하고 있고 도내 업체의 하도급 대금 보증 수수료를 5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건설 산업 침체로 임금 감소라든가 일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안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서 약 1,500여 명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상생의 날, 뭐 분할 발주 하도급 참여 확대,
뭐 수수료 지원, 뭐 고용 안정 지원금 뭐 여러 정책 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도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혹시 뭐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아니면 뭐 제도 개선, 뭐 정책적 제언 있다면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좀 네. 시행된 그런 정책도 그 저희 그 업계 쪽하고 그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제주 경제성장 전략 예.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그 미분양 주택 그 매입 임대 전환이라든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 어떤 정책들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뭐 전체적으로 뭐 개별 업체당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요 대출 보증에 대한 제도도 새로 여기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업계 쪽에서도 그 환영하는 그 입장을 이렇게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뭐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추가 의견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 아까 그 예산 부족으로 그 중단된 현장이 한 60여 개가 넘는다고 여기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쪽 그 주민들의 그 안전이라든가 어떤 생활 불편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실제적으로 그 시공업체 쪽에서는 그 공사가 좀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기술자를 파견한다거나 어떤 그 현장 관리는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따른 뭐 간접 비용이 뭐 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뭐 예산 확보도 확보고 그 단계별로 어떤 그 공사 어떤 추진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좀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공공 쪽에서 그 중소건설업체 그 일감 확보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추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어떤 그 노후 도로라든가 항만, 뭐 상하수도, 뭐 제2위험 시설 같은 그런 그 공공 그 생활형 SOC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지금 절실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 시내 뭐 구도심권도 그렇고 그 기존 뭐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라든가 이런 그 리모델링 그 지원 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떤 그 중소기업한테 어떤 조그만 일감이라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내부적으로 예전에 뭐 주택업계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지금 그 실질적인 그 미분양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국민주택형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떤 뭐 빌라나 뭐 타운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막 혼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 85제곱미터 초과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 취득세 감면 정책 그리고 그 지금 그 뭡니까 그 도내에서만은 그 수요가 그렇게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도외의 어떤 법인에서 구입하는 주택 그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의 어떤 복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도의 그 법인에서 제주진의 미분양 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직원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세제 감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들을 좀 개발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지우 기자의 얘기까지 듣고 한꺼번에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제주도의 이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보면 분명 이제 시장 안정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 감면 그리고 공공 매입과 임대 확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제주 경제 성장 전략에 포함된 이제 제주도가 추진할 착한 가격 주택 제도
이것 또한 이제 분양가의 투명성을 강화해가지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이제 고분양가 불신을 좀 해소하려는 시도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요 기반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공공 매입 물량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약간 좀 역부족처럼 보입니다. 건설 경기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아까 고 차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공공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다양한 공공임대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생활 인프라와 함께 이제 도민들이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좀 공급해가지고 좀 수요를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좀 예산적인 문제도 많이 해주셨고 좀 제도적인 좀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새 정부 이제 경제 성장 전략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날 네. 제주 경제 성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아까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중소건설업에 대한 특별 신용 보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취득세 감면 부분은 이제 면적을 좀 완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 요구 중이고요. 그건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그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일정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뭐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주 건설경제 부양을 위한 좀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규진 사무처장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주 건설 산업이 그 돈의 그 GRDP에 차지하는 부전이 약 6.7%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예전에는 한 10%대 10% 초반까지도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건설 산업이 많이 좀 축소는 됐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그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고 그 특히나 이제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그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도 큽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사회 어떤 균형 유지에 대한 역할도 큰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건설 산업이 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경제가 건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 국책 사업들이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주 신항만이라든가 이런 국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조속히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그 국내외 그 투자 유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사업명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그 기존에 예정된 좀 추진 중인 그런 그 투자 유치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기 물론 그 뭐 자기 위치에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물론 있겠지만 지금 워낙 좀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좀 마무리해 가지고 이런 그 투자 유치 사업들이 조속히 좀 착공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건설이 뭐 앞으로 이제 11월 달 이후로 이제 뭐 우리 도 예산들 뭐 이외에서 좀 심의 절차들 좀 있긴 한데 그 어떤 그 공공 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요 부분들이 좀 적정하게 이렇게 잘 녹아들어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우 기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업이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지금 행정하고 업계 모두에게 있는데요. 행정의 유연한 정책과 실행력, 그리고 업계의 고품질 생산, 그리고 고분양가 완화 등의 자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그 소비자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좀 회복하고 그러면 수요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관 국장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공사업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 건설 산업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건설업에 대한 신용 보증과 하도급 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사업, 주택 구입 및 세제 지원, 무주택자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공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당면한 수주 절벽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건설 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외부 대형 건설사와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건설과 친환경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건설 산업은 단순한 일자리 산업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뼈대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이제는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정과 관련 업계 그리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제주 건설 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건설 경기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해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의 뼈대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